응?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가운을 만들고 있어. 오, 가운? 웬 가운? 우리가 이게 쉐마 교육을 요즘 배우고 있잖아. 그쵸. 이거 쉐마 교육을 배웠더니 아주 그냥 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시점에 가운을 하나 정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좋은 생각. 근데 우리 소연이는 만약에 가운을 정한다면 어떤 걸 정하고 싶어? 오빠. 어. 전 결혼 먼저 해야죠. 그래야 가운이 정하죠. 아니야. 가운을 정하고 결혼을 하면 되지. 그런가? 그렇지. 오빠, 또 한 번, 아멘. 아멘. 만약에 제가 가운을 정한다면,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말고, 포토샵을 배워라. 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참지 말고 그렇지. 먹어라. 그렇지. 왜냐하면 영원히 살이 쪄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닭을 잡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지. 닭을 튀기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지. 네. 아주 좋은 말이다. 근데 이 듣고 보니까 이게 다 먹는 거네? 오빠, 저를 보면 아시다시피 토실토실 살이 올랐잖아요. 너무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자꾸 먹는 거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띵동. 띵동.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어요. 그때가 제일 좋아. 그래. 야, 이제 그 배달이 소연이를 정말 평생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남자가 띵동 당신에게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꼭 묶고 올 거야. 그렇지. 띵동. 환영합니다. 그렇지. 냅다 끌어 하나. 가고 싶네요, 오빠. 그렇지.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오빠. 잠시 후면 우리에게도 또 배달 올 게 있다면서요? 맞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배달?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영육간에 영혼의 살을 찌우는 배달? 그렇지, 영혼에.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띵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죠? 3대 예배. 예배, 주일 예배. 네. 그 다음에요? 철야 예배. 3대 철야 예배. 그 다음? 안수기도. 안수. 정말로 잘 배웠어요. 아주 감사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3대가 함께하는 금토 캠프.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한 지붕 밑에 3대가 함께 살았어요. 네. 4대가 함께 살기도 했죠. 그런데 3대가 함께 살면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성교육. 잘못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을 쳤죠. 담배를 옛날에 기다란 담배대가 있었잖아요. 곤방대. 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곤방대로도 때렸다고요. 그리고 빗자루. 저 고무호수로도 맞아봤습니다. 아니, 자루만 맞은 게 고무호수는 때리기 전에 휘두르면 흥 소리가 나요. 그렇다고 누가 때렸어요? 그렇다고 저희 주권사님께서 저기 고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하도 말썽꾸러기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겁을 줬죠. 사실은 어떤 면에 그렇게 맞고 야단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손색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건 사랑 때문이죠. 사랑.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한번 해봤던 것이 뭔가 하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수련장 같은 경우를 얻어가지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자면서 이제 3대까지는 안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는 못 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거나 그러면 또 뭐 사무적으로 바쁘거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대신해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함께 자고 스케줄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짜가지고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가르치는데 여기도 역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소통이죠. 소통.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하고 함께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33%란 말이에요. 또 아이들하고 전체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혼밥 인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혼밥, 혼술, 혼영, 혼자서 하는 거. 와, 그런 것들이 네. 막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할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가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부모하고 함께 처음에 프로그램은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영화 한 프로를 보는 것이죠. 영화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해초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서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먼저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의 어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라포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만은 어떤 분위기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라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부모한테 뭔가를 좀 부탁할 거 있게 되면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아양을 떤다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엄마 돈 이렇게 용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애교를 네, 키우면서 네. 엄마 이거 좀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도를 또 혼났죠. 우리 임승대. 네, 저는 뜬금없이 막 청소를 합니다. 네, 막 이불도 개고, 와, 옷도 개놓고, 그러면 예. 너 왜 그래? 돈 필요하구나. 네, 엄마. 조금밖에 안 주시죠. 그래도 오빠는 줬다. 난 안 줬어.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는 일이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살면서도 서먹서먹한 가정이 많죠. 그 어딘가 모르게 같이 살기를 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하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확 열어놓는 그런 것이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좀 마음 열기 그런 시간을 갖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기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놀이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기차기. 얼마나 좋아하죠. 엄마 아빠가 제기 차는 거 보면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그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거든 또. 더 잘한 아이들은 봐 내가 공부는 못해도 엄마 아빠보다 이런 걸 잘하잖아. 그럼 머리 쥐어박지 않나요? 공부나 잘하지. 그렇게 할 수 없죠. 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 거기 가서 머리를 쥐어박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는 없이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날려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연날리기 하는데 이제 못 날리고 그러면은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요. 부모가 옆에 도와주면서 그 연날리기를 하면서 부모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그때는 뭐 다른 것도 없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을 바라면서 연날 일하면서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여지죠. 그 친밀감이 쌓여지죠.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하고 이제 어떤 라프가 형성이 되고 좀 마음이 이제 확 열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소통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게 어떤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 가족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또 맞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그 나쁜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사람이 만나면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제가. 기뻐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고 네. 미워지고 막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손서연 씨를 늘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그리고 우리 임승대 씨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가 다 밝잖아요. 네. 너무 좋은. 둘 다 다시? 아멘. 그래서 이제 부모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앞에 나와서 부모가 칭찬 아이들에게 받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요, 변화가 일어나죠. 눈물이 나겠는데. 그렇죠. 진짜. 그런 경우 눈물을 흘리면서 네. 편지를 써가지고 칭찬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거. 네, 맞아요. 이것은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서로 지금까지 좀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 부모에게 편지 쓰게 하는 거, 또 부모가 자녀한테 편지 쓰게 하는 것을 먼저 미리 가기 전에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엄마가 읽기도 하고 아빠가 읽기도 하고 자녀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 줄 아니. 근데 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는 싫지만은 엄마는 너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단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엄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늘 너를 사랑하면서 엄마는 말없이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할 때 거기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로 평상시에 지나간 말로 사랑한다 하는 거다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녀들이 또 부모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 부모를 향하여 마음을 가졌는가 할 정도의 감동의 편지가 있어요. 부모가 거기서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더 알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 가족이 살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 잘 몰라요. 남편이 아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찔리는군요. 네, 목사님. 네.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네. 왠지 알아?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해서. 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함으로써 얼마나 참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저런 마음을 부모한테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어리게만 봤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럴 때 부모는 이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세족식을 해줘요. 정말 눈물이 나겠네요. 엄마 아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양발을 벗기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서 부모의 발을 씻겨줘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는 울어요. 네.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태권도장에서 네. 아이가 이제 그 수련을 마치고 예. 부모님들이 발을 씻겨준다고 둘째가 와서 예. 발을 잡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의 발을 씻겨줄 때 대부분 엄마 아빠 울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멘트를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어려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부분들 다 엄마 아빠가 감내하고 받아주고 더럽다 하지 않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치워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키웠단다. 이제 엄마 아빠 그동안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엄마 아빠의 발을 닦아주는 때 이 멘트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감동을 받죠. 부모들도 그 말 속에서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 말 속에서 감동을 받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게 녹아내린 것이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점점 그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 효, 감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또 만들어내 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요. 부모는 한마디도 안 해요. 추임새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너 그때 기분 나빴다고? 아, 그래. 엄마가 생각할 때라도 정말 너 마음이 상했구나. 상했었겠구나. 엄마가 생각할 때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너 마음이 정말 아팠겠구나. 추임새만 내주는데 아이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부모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모하고 관계 속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사실 부모도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시간 정도 받으면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저녁에는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방이 있어가지고 다 따로 자잖아요. 한 방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자면서 또 그 느끼는 그 느낌은 혼자 자는 그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뒷날이 되게 되면 일어나서 이제 고구마 캐기 같은 거 해요. 그리고 또 토마토 따는 거.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잡는 거 같이 부모랑. 그러면서 이게 EQ 교육이라고 하죠. EQ 교육. 감성적인 부분. 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갔다 오게 되면 뭔가 안에 있는 게 다 풀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게 금토 캠프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 탐방은 학교에서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학교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역사 탐방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역사 탐방을 통해서 역사적 현장을 가서 아이들에게 좀 역사적 사건을 좀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저희가 갔던 교회 그 역사 현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대문 형무소를 갔는데 먼저는 그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그 스토리를 책으로 소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서대문 형무소를 가기 전에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자, 일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못되게 했느냐.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찾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들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희들이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양화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고 그 선교사들이 돌아갔으면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는 언더우드 묘다. 여기는 4대가 지금 함께 놓여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그 문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들의 몸은 여기에 누워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안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웃에게 다니면서 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면서 정말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감동이 생기고 그 탁골 공원에 같은 데 가서는 거기서 막 만세를 같이 불렀어. 아이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어.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더 생긴 거예요.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놓은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3.1절이 무슨 날이냐. 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에 대해 그 역사 현장을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평생 하는 거예요. 맞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이것은 정말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흐뭇해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감상문 같은 것도 써가지고 시상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버드타워 디베이트인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질문도 아이들한테 해가지고서 답을 써낼 수 있도록 부모하고 함께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 탐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는 그 가운데에 좀 감동이 되거나 정말 그것은 좀 그렇군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뭐 그동안 그냥 뭐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예. 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라의 소중함,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고생을 했고 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양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순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보면서 그 속에서 무언가 또 이렇게 영적인 또 은혜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예. 손서연 씨는 결혼 안 했지만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제가 이 교육을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멋진 어머니가 돼서 아이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겨서 좋은 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손서연 씨하고 패널로 같이 나와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부모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손서연 씨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고.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시는데 어머니 욕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욕한 거 아닌데. 장난치는 부분만 그렇지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따뜻하세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서연 씨를 보면서 우리 멍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손서연 씨를 보면서 느껴져요. 하지만 멍들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또 바로 서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7살 때 갑자기 세수를 깨끗이 시켜주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일단 옷을 예쁘게 입어. 그러더니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쉐마 교육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사는 게 바쁘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얘가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그때 교회를 딱 데려가신 게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감사함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인성교육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여기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